봄의 기운이 찾아온 창동 상산길에 반해 오동동 문화광장에는 아직까지 겨울 분위기를 보여 관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영원한 미술 선생인 괴암 김주석 화백을 기리는 김주석 기념관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조 9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합니다. 홍준표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를 두고 반발한 정의당은 홍준표 방지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창원시는 창동과 오동동 등 원도심 일대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창동과 오동동을 찾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창원시의 관심과 손길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꽃의 대명사 벚꽃의 하사함이 삭막한 거리에 봄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폭에 위치한 창동 상산길. 비록 생화가 아닌 활짝 핀 인조벚꽃이지만 봄의 기운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상인들도 벚꽃과 함께 찾아온 봄 풍경에 한층 활기가 넘칩니다. 예, 지금 저희들 창동은 지금 진해 군항대에 맞춰서 창동이 지금 보다시피 활짝 벚꽃꽃이 피어 있습니다. 저희들 인공 벚꽃 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창동 오시다 보면은 정말 화사하고 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창동 오시면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고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창동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불종거리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오동동 문화광장은 아직 따뜻한 봄바람이 미치지 못한 듯합니다. 광장 한켠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은 눈사람과 크리스마스 트리, 온통 겨울을 연상케 하는 것들 뿐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들어오는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연말연시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화려한 불빛으로 창동과 오동동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계절에 맞지 않은 빛터널과 조형물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은 어떨까? 불종거리 빛거리 조성하면서 그 같이 조성 사실은 조형물을 갖다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호응이 좋다 보니까 그걸 이제 연장 운영하자는 그런 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어, 그지?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조금 아니다 싶을 때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연장키로 했고 수시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호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해 한 가지 테마로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계절별이나 분위기에 맞는 조형물 설치가 맞지 않을까요? 원도심의 화려한 모습은 되살리고 창동을 찾는 이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우리 지역의 영원한 미술 선생님으로 불리는 괴암 김주석 화백을 기리는 김주석 기념관이 유족과 제자들의 힘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유상상화 기법으로 자연을 표현한 김주석 화백의 뛰어난 작품 세계와 미술 선생님 김주석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표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마산중앙고등학교 앞 46년간 미술 선생님으로 교육자의 삶을 살며 예술혼을 불태웠던 괴암 김주석 화백의 기념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유족과 제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맞춰 만든 기념관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연을 의인화한 김화백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생전 김화백의 작업장이자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이 찾던 사랑방으로 선생님 김주석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연이 어떤 것을 버려도 아무 말 없이 수용하듯이 선생님은 모든 수많은 그 40년이 넘도록 제자들의 아픔을 안아드리고 또 그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따뜻한 분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념관은 별다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까닭에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김주석 기념관이 개관하면서 영원한 미술 선생님 김주석 화백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정쌍학 창원시의원은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의 문화유산인 김주석 화백 기념 사업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우선 정 의원은 협소한 기념관을 확장해 다양한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휴 공간을 확장을 해서 기념관이 확장이 될 때 그게 자료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이 시에서 좀 멀리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투자하여 잘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 김주석 기념관은 창원 예술의 살아있는 그 역사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가꾸기 위해 유족과 제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써 만든 김주석 기념관. 기념관에 대한 창원시 차원의 지원으로 창원이 문화예술특별시로 발전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 2조 9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국가 경제적 손실이 최대 57조 원에 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으며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최대 부족 자금이 5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시중은행의 손실 부담 등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신규 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은 해양 플랜트 사업 축소와 인원 감축, 자산 매각 등을 이어가 지난해 12조 원대 매출 규모를 2021년 6조 원대로 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당대표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대선 출마와 관련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 대표는 홍준표 도지사의 사퇴 시기와 관련해 자신의 SNS를 통해 홍 지사가 선거법 허점을 악용해 보궐선거마저 파토내겠다는 기염을 보이고 있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깔보는 사람은 홍 지사밖에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또한 폼나는 대선 주자도 해보고 떨어지고 나면 허수아비라도 내세워 도지사 노릇을 하려 한다며 여야 5당은 이를 바탕으로 홍준표 방지법을 공동 발의해 3월 국회 회기 내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도내 각급 학교 중 신설학교 위주로 5개 학교를 임의 선정해 24일까지 식중독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을 비롯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직접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학교 급식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전년도 점검 결과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을 만나 급식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으며 자녀에게 먹인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창원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경남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에서 희망 내일찾기 미니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채용 박람회는 창원 지역 조선업종 종사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하이젠 모터 주식회사, 삼성 발레오 서멀 시스템 주식회사 등 기업체 12개소가 참여해 당일 총 5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니 채용 박람회는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으면서 향후 격월로 꾸준히 박람회를 실시해 우리 지역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남 지역 2월 수출 실적이 2달 연속 하락세를 끝내며 지난 1월보다 10억 달러가량 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17년 2월 경남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38억 1,100만 달러로 이는 지난해 동기간보단 1% 감소한 수치지만 전월 수출액 28억 5,800만 달러보다는 약 1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항공기 부품과 건설 중장비가 증가율 각각 75.9%, 29.7%를 기록해 수출 증가를 끌었으며 수출국별로도 중남미가 지난해 2월보다 53.5%, 같은 기간 유럽 역시 34.5%가 증가했으며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가 최근 마산 해양신도시 수질 나쁨 판정에 창원시 관리 계획을 지적하고 나서자 시가 수질 개선을 위해 2,270억 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시는 육상 오염원 관리와 해양환경 개선 사업 등 4개 분야에서 사업비를 투입해 하수관로 정비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3일 시민연대는 이 개선책은 2014년 마산만 관리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적극적이고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이 계획은 2018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관리 계획이라며 문제가 된 해양신도시 내측 수질 지수는 과거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오히려 좋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전통시장 잔치 앞마당 사업과 특화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21개 시장을 선정해 3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 특화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경쟁력 있고 특화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발굴해 도내 대표 특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에는 3년간 각각 9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도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잔치 앞마당 사업에 거제 고현시장의 추나추동 한마당 잔치 등 18개의 축제 행사를 선정해 각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을 통해 고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창원시는 24일 시청 본관에서 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순회 전시 판매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주관하고 경상남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경남 지역의 각 직업 재활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생산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등 30여 종의 전시를 비롯해 무료 시음회와 인가공 시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제15회 봉숫꽃 꽃나들이 축제가 4월 1일부터 이틀간 통영시 봉평동 봉수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행사 첫날 고요제를 시작으로 개막식과 무대 공연, 불꽃놀이 등으로 진행되며 이 밖에 통제형 공방체험과 아동사생대회 등 체험 참여 행사와 통영 오광대 공연과 먹거리 장터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됩니다. 특히 아동사생대회 입선작은 축제 마지막 날 봉수로 벚꽃거리에 전시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꽃나들이 행사 기간 용화사 광장에서 용화 사거리 구간은 차량 전면 통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31일부터 3일간 진해 군항제 기간과 연계해 창원 맞춤형 대규모 세일 행사 창원 블랙데이를 개최합니다. 창원 블랙데이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후 이번이 두 번째로 관내 전역의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등 17개소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19개소, 전통시장 11개소 등 총 360점포가 참여해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참여하지 않았던 가전제품 할인점과 나들 가게가 추가로 동참해 할인 품목이 더해졌으며 상품권과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끌 계획입니다. 국내 수산자원 조사의 거점 역할을 할 전문 연구센터가 통영시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 캠퍼스에 들어섰습니다.
수산자원연구센터 준공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를 전담하게 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원조사를 통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수산자원 관리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거제사회복지포럼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거제 지역 고교생 중 25%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응답한 고교생 90%가량이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언어폭력과 성추행 등의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성군은 고성읍 기원리 국민체육센터 옆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밤샘 주차 허용구역을 개방함에 따라 고성읍 내 대형 차량에 불법 밤샘 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계도 기간 중에는 1차 경고 조치 후 2차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계도 기간 이후에는 경고 조치 없이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거제시는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거제시 연합회와 함께 귀어 귀촌 지원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거제시 귀어 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시는 이번 개설로 귀어 귀촌인이 정보 공유와 어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도시민이 거제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고성읍과 영호면, 구만면, 하일면 일원의 비닐하우스 250여 동에서 고성의 대표적 소득작물인 고성 명품 부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5월에 모종을 정식해 11월에서 4월까지 4회에서 6회 수확이 가능해 농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군은 고성만의 명품 부추 생산을 위해 사업비 투자 등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교육재단은 오는 31일까지 청소년이 꿈꾸는 공존의 미래란 주제로 개최되는 2017년 제2차 브릿지 투 더 월드 국제청소년 캠프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캠프는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12박 13일 동안 통영 출신 만 15세에서 2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통영시는 오는 27일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판매 촉진을 위해 통영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 판매장을 개장합니다. 판매장 1층에는 나전칠기와 누비 등 300점의 공예품을 진열하고 2층에는 나전칠기와 소목 등 무형 문화재 작품을 전시해 통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교방동은 하천 범람으로 그동안 통행 불편을 초래해왔던 서원곡 입구 지하 통로에 대해 물막이 공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물막이 공사는 교방동 110 생활민원 봉사대와 새마을협의회 회원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상리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는 지난 23일 국도 33호선변에서 세봄맞이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지도자 40여 명은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며 깨끗한 상리면을 가꾸는 데 앞장섰습니다. 거제시 나부터 다 함께 시민운동본부 아주동 지부는 지난 23일 아주신협일원에서 담배꽁초 없는 아주동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주요 도로와 상가 밀집 지역에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수거한 후 담배꽁초 안 버리기, 나부터 지금부터란 현수막을 내걸고 깨끗한 아주동 만들기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썼습니다. 롯데건설 사랑나눔 봉사단은 지난 23일 마산회원구 합성1동 거주 홀몸 어르신댁을 방문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대원들은 이날 노후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벽면 페인트 시공 등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성군 지부는 지난 23일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지난해 음식업주들을 대상으로 배부한 사랑의 저금통을 회수해 마련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